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곽수산의 정치 라이브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수산이고요. 아, 좋다. 그렇지. 제작진 길들이기 시작 중입니다. 네, 다시 한번 소리 질러. 그렇죠. 네. 아, 저녁인 만큼 조금 더 파이팅 있게 가야 됩니다. 아우, 네. 얘기해놓고 내 얼굴 빨개지네. 어우, 쑥스러워가지고. 자, 지금 실시간으로 많이 들어와주고 계시고 오늘 후반전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마음님도 어서 오시고 알비노님 한 뚜껑 여기 아이디입니다. 아이디. 아이고 깜짝아. 네. 여러분 아이디 좀 신중하게 깜짝 놀랐네요. 시작과 동시에 가실 뻔했네. 채팅 보세요. 이거 아이디입니다. 아이디. 제가 한 게 아니라 네, 세희님도 어서 오시고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 전반전에는 명태균 녹취록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이제 쫙 한번 정리해 보면서 또 중요한 건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는지 한번 더 짚어보고요. 그리고 후반전에는 지금 축구협회장의 허정무 전 감독이 도전장을 냈어요. 그래서 이 축구협회 관련해서 우리 박문성 열사님을 모시고 후반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저의 부족한 부분을 언제나 옆에서 든든하게 챙겨주시는 분이죠. 김태형 기자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기자님, 네. 딱 보셨을 때 곽수산 얘 지금 뭔 말인지 모르는구나 싶을 때 바로 들어오셔야 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우리 곽수산 MC가 하는 다른 방송에서 네. 이제 말씀하시는 거를 이제 들어보는데 네. 다 잘 아시던데요? 아니에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셔갖고. 이상하게 여기서는 이해가 또 되는데 네. 이거 끝나고 방송 하나 더 있거든요. 네. 거기 가면 다 까먹어요. 그만큼 이제 오마이가 정리가 깔끔하다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 기자님과 함께 명태균 녹취록을 함께 이야기해 주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노종면입니다. 아이고, 의원님 늦은 시간에 와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컨디션은 안 좋습니다. 매우 100에서 한 매우는 아니고요. 매우까지는 아니고. 예. 일단 요즘에 명태균 씨 녹취록 관련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의원님이 또 거기에 중심에 계시니까 계속 지금도 듣고 계시는 상황인 거죠? 지금 좀 어려운 녹취를 풀고 있어서 그래요? 어제 오늘 특히 좀 힘들긴 합니다. 지금 풀고 계시긴 좀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게 음질이 안 좋아서. 여기서 같이 들을 수는 없겠죠? 야. 그 녹취 들으실 때 이게 구간 반복 설정해놓고 계속 수십 분 동안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럴 일은 사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저희 있기가 힘들죠. 취재할 때 그렇게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취재할 때 중요한 녹취 확인할 때는 그러다 보면은 한 10번 들을 때는 이건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거야. 근데 희한하게 한 100번 들으면 네. 갑자기 뭐가 툭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그렇게 딱 이제 들리기 시작하고. 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푸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쵸. 음질 이슈가 있으니까 또 그럴 수 있겠네. 근데 맞습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공개도 해주시고 이러고 있지만은 지금 분석하는 과정이 사실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같은 거를 계속 들어야 돼. 시기도 계속 파악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팩트 체크도 하셔야 되니까 공개를 하기까지는. 근데 당 차원에서 공개를 한 것도 있고 의원님이 또 개인적으로 공개하신 녹취도 있고 한데 이게 지금까지 한 20개 정도 되는 거죠, 현재로서. 대략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공개한 것은 강혜경 씨 녹취 초기에 그때 뭐 제가 잠깐 그랬고 지금은 당의 이름으로 당의 업무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보도 자료를 내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쨌든 당 차원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네. 거고. 근데 지금 녹취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의원님이 현재로서 굉장히 의미 있고 요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녹취가 있으십니까? 정말 많은 이제 녹취 중에 다 뭐 각각 다 의미가 있지만 네. 지금 시기에서 그 상대적으로 부각이 좀 덜 되는 것은 그러니까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일 수 있는데 매우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그닥 자극적이지 않은 것들. 대통령 육성은 쉽잖아요. 그렇죠. 듣고 평가가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책임 당원 명부 57만 명의 명부가 유출된 사건 그리고
그것이 비공표 조사에 활용되고 그 조사 결과 지지 성향이 파악되고 그 되고. 로데이터가 명태균 씨에게 다시 유출되고 이 과정이 제대로 지금 그 추가 취재나 또는 추가 조사 또 국민의힘에서 공언했던 당무감사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 이런 부분 상당히 눈여겨서 봐야 된다고 봐요. 네. 그 책임당원 명부가 유출된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건을 과거 사례랑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이제 비교가 되냐면 당원 명부를 유출했던 전북 도 의원들이 벌금형을 맞았던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2019년에는 이거 이제 2022년 사례고 2019년에는 이제 민주당에서 제주 당원 명부 유출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했다가 실형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형을 뭐 검찰이 구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처벌을 받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 그러니까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보통 이제 기소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의원님이 공개를 하신 뒤에 그 57만 명 정도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고 얘기한 뒤에 국민의힘에서는 이 당원 명부 유출과 관련해서 당무감사를 하고 그리고 법적으로 조치를 할 것이 있으면 법적으로 조치를 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동훈 스타일 아닌가요? 말만 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근데 저는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게 뭐 당원 명부 유출이 되는 것도 당연히 문제지만 아까 의원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걸 기반으로 여론조사를 하기 전에 지지 성향을 분석을 하고 네, 그러니까 비공표 여론조사를 함으로써 지지 지지 성향이 파악되는 거죠. 해서 이 사람은 누구를 지지하는구나, 이 사람은 누구를 지지하는구나. 국민의힘이 각 후보 캠프에다가 57만 명 명부를 다 줬다고 하잖아요. 네. 이것부터 문제지만 자 줬다고 합시다. 근데 그건 이분들이 누구를 지지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정책 홍보하라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은 국민의힘 내부에도 있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조은희 의원 사례에서는 후보 캠프에 주면서 여론조사 안 한다는 서약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는 걸 국민의힘에서 알고 있어요. 하면 왜 안 되냐? 지지 성향이 파악되니까. 그래놓고 변명이라고 한 것이 안심번호였기 때문에 상관없다. 안심번호가 본선이 이루어지는 내내 살아 있는데, 맞습니다. 그건 일반 번호랑 똑같은 거예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게 일반 전화번호를 준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안심번호는 여론조사를 위해서 하루 이틀 살아 있는 번호예요. 근데 그런 것은 통신사를 통해서 선관위 통해서 통신사에서 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 선거 때 당원 전화번호를 안심번호로 추출하는 것은 사설업체에 맡기는 겁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당원들한테 동의 구했어요. 사설업체에 당원들의 명부를 넘겨야 안심번호가 추출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유효 기간이 수십 일입니다. 길게는. 근데 이게 그 기존에 나왔던 보도를 살펴보면 이 명태균 씨한테 이 당원 명부를 넘긴 게 홍준표 캠프 측이었다 이렇게까지 보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홍준표 캠프의 관계자를 법적 조치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그런 조치 자체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꼬리 자르기를 했죠. 그래서 그분이 손 들고 나왔거든요. 네, 근데 최모 씨 네, 그분을 뭐 그 대구시 관련된 직에서 뺀 거예요. 그분이 사퇴를 하고. 근데 그걸 꼬리를 자르는 거죠. 근데 정말로 그분이 유출한 범인이면 법적 조치 들어가야죠.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없었나요? 국민의힘이 한번 물어봐 주세요. 뭘 하고 있는지. 그건 제가 또 취재를 해서 나중에 그러니까. 근데 이 지금 아까 조은희 의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서초갑 재보궐 때 네. 상황이거든요. 대선하고 함께 치러진 선거였죠. 그렇죠. 근데 이 대선이랑 같이 치러졌던 서초갑 선거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요것도 이제 녹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놓은 녹취가 있어가지고 요걸 듣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서초에 네, 거기 가반이 안 넘을 거 아닙니까? 네, 내가 보낸 거 공고낸 거 봤어요, 내용을. 네네네, 네, 그럼 가반이 아니면 결선 투표 갈 거 아니에요. 네, 그 만약 결선 투표 가면 조은희하고 네, 이혜훈 예, 그렇게 했을 때 네, 누굴 지지하느냐? 네. 그 문항을 하나 더 집어넣고요. 야, 그래 하고 대통령 그 안 물어봐도 되나? 서초만 물어볼까요?
간단하게 끝나려면. 네. 나중에 그 문제 없겠어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 예. 선관위에서 이 가상번호 누구한테 받았나라고 아마 확인이 되면 예. 우리는 이제 후보한테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 되면 예. 그러면은 정식적인 통로로 이제 후보가 우리한테 의뢰를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야 돼서. 그건 나중에 만들면 되잖아. 문제가 되면 후보한테 쓰라고 하면 되지. 그 조언인데. 그러니까 이때도 벌써 그 당원 명부나 그 전화번호를 받아서 사용하는 거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네. 강경 씨 말씀만 들어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보자는 저 번호를 받을 때 네. 사인을 한 거예요. 네. 여론조사 안 하겠다. 하겠다고. 음. 근데 명태균 씨한테 넘어갔잖아요. 네.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한테. 음. 조은희 후보한테서 받았다라고 사실상 시인하고 있는 거고. 음. 근데 조은희 후보는 뭐 ARS 조사 의뢰만 받았다. 지금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아. 본인이 번호를 줬는지 안 줬는지를 얘기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처음에 받은 거는 이제 조은희 구청장인지 그 조은희 의원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인데 그 전화번호를 나중에라도 받아야 된다. 혹은 이제 그런 받았다는 모양새는 아니, 취해야 된다. 이렇게 의뢰서.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뢰서. 강혜경 씨가 우려하는 것은 저 당시에 이것으로 조사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안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조사를 하려면 공식 의뢰를 받아야 된다. 아. 그리고 돈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계약서를 쓰든지 의뢰서를 받아라. 이러니까 나중에 쓰면 되지. 조은인데. 아하. 그 조은희 의원의 명언이 있죠. 우리 명태균 씨를 두고 영남의 황태자. 그 말 안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약간 또 하나의 의혹이 막 있었던 게 뭐냐면은 시간 순으로 보면은 김건희 여사랑 또 이게 연결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던 거예요. 예. 뭐냐면은 김건희 여사의 엄마 그러니까 최은순 씨가 법정 구속이 되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서초갑 자리가 납니다. 윤희숙 의원이 사퇴하면서 네. 그리고 그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조은희 의원의 남편이 법무법인을 운영 중인데 그 법무법인이 김건희의 엄마 최은순 씨를 변호하게 되죠. 네. 그러고 나서 조은희 의원이 당시 구청장이었는데 사퇴를 하고 그 서초갑에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서초갑 조직위원장 자리를 맡게 되면 공천 받기가 굉장히 유력해지는데 그렇죠. 조은희 의원이 그 자리에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전희경이 선출이 돼요. 그렇죠. 그럼 사실상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그 이후에 아까 남편이 맡았던 최은순 씨가 무죄를 받게 되고 그리고 방금 이 녹취와 함께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고 이후에 경선으로 당선이 되는 요 과정. 예. 그러니까 조은희 당시 서초군청장은 자기 지역에 국회의원 선거 나가면 당선되는 거예요. 국민의힘 구청장이었기 때문에 그걸 정치판에 있는 분들은 다 알아요. 현직 구청장이 막강한 인지도를 가지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다? 그럼 어떤 경쟁자가 그걸 달가워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경쟁했던 정미경 전 의원, 그리고 이해운 전 의원, 그다음에 전희경 지금 현재 의원, 이분들이 서초갑 출마를 선언하고 뛰고 있었거든요. 꽤 쟁쟁한 후보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쟁쟁합니다. 네. 그 명태균 씨가 짱짱하다고 표현했나? 아무튼 네. 그런 후보들이 있는 곳에 서초구청장이 지금 도전하겠다고 지금 나서니까 이분들이 어떻겠어요? 막으려고 했겠죠. 그래서 조직위원장 선거에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떨어진 게 아니라 네. 배제된 거예요. 아 배제가 됐어요. 아예 그 선출하는 여론조사 3인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건 뭐 이해가 되잖아요. 네. 아니 지금 그 서초갑 국회의원 선거도 윤희숙 자당 의원의 문제 때문에 안 해도 될 선거를 하는데 그렇죠. 서초구청장을 또 비워?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조은희 후보를 이 링 위에 안 올리려고 하는데 결국은 들어오죠. 조건이 있었습니다. 페널티. 경선 여론조사를 하는데 페널티를 주자. 근데 이 페널티를 갖고도 이제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5%로 합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5인 경선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지역위원장은 조직위원장 끝난 거고 이제 후보 경선 게임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5인이 경선하거든요. 여기에 조은희 씨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 페널티를 안기고. 예.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최은순 무죄 선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결정에 조은희 최은순 무죄가 영향을 미쳤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방금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서초구청장 사퇴할 당시에 네. 서울시 구청장 자리에 유일하게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구청장 자리가 이 서초구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당 내에서도 진짜 아니 유일한 한 자리를 저 의원을 하겠다고 나가버리면 어떡하냐면 당 내에서도 좀 네. 비난을 많이 받았더라고. 이게 당내에서 여론이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았고요. 그리고 국민들 보기에는 더 남사스럽잖아요.